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의 취업에 진심인 알아야 산다 TV, 알산TV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들어가 온전히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올 1월 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2%, 즉 10명의 겨우 1명꼴로 정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령층의 약 38%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와 기타, 회사의 사유로 평균 51.5세에 비자발적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자리를 떠난 후에 약 39%, 즉 10명 중에 4명이나 미취업 상태에 있고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년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다 나와서 여전히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타고난 금수저거나 연금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년 후에 삶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자꾸 등을 떠밀기만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이 든 사람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72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딱 가운데 나이인 중위연령이 63.4세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5, 60대 인구수가 20, 30대 인구수를 추월한 건 이제 뉴스도 아니죠. 그만큼 중장년 취업시장의 문을 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을 낳은 아이보다 더 추운 사람은 직장에서 내쳐진 중장년이죠. 용돈만한 연금이라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별나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금은 길가에 현수막처럼 널려 있습니다. 취업도 독립도 결혼도 늦거나 안 하는 자식들은 끈질기게 중장년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든 삼식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든 무료한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든 중장년의 재취업은 본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중장년이 취업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피가 나도록 듣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우고 많이 내려놨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척박한 취업 현실을 마주하기 전까진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왕이면 집에서 좀 가까운 곳이 낫겠지? 연봉은 적어도 4천은 넘어야 하고 주말은 당연히 쉬고 야근이나 특근이 없는 곳,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좀 깨끗한 곳이면 더 좋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 나가던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이런 생각에 맞는 구직 조건을 보고 지원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참고로 요즘 구인 광고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연령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30세 이하 제한, 50세 이하 우대 같은 표시를 못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약 47%가 구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을 나이로 인한 편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50대 후반과 60대 구직자에게 했다면 아마 90% 이상이 나이 때문에 취업이 정말 힘들다고 대답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 때문에 겪는 좌절감은 생각외로 큽니다. 처음보다 기대 연봉도 낮추고 주말 근무도 야근과 특근을 받아들여도 나이의 벽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데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포자기죠. 아무데나 쏜 화살은 아무데도 맞추지 못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흔히 제2의 삶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겐 제1의 삶과 직장에서 이룬 것들이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취업 시장에선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취업을 위한 중장년의 마음 비우기는 과거에 화려하고 높았던 지위나 경력 대신 이미 늙어버린 나, 새로운 직종에 아무 경력도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좌절과 두려움보다는 새 삶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으로 채워진 마음 비우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장년 취업 시장에선 건강한 몸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구직자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평소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왔습니다. 건강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면접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팔굽혀펴기 100회를 하면 될까요? 요즘 취업시장, 특히 중장년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건강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걸 요구합니다. 바로 국민체력백의 체력인증서입니다. 이 국민체력백의 체력인증서는 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 정부 지원 일자리에서 많이 요구하는데요.
슈퍼맨급의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3급 이상이면 됩니다. 인증서는 국민체력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체력을 측정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정 공인체력인증센터가 전국에 74곳밖에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닥쳐서 인증서를 받으려고 했다간 아예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취업시장을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죠. 인증서는 대부분 모집 공고 6개월 안에 받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체력도 측정하고 취업에 대비한 인증서를 미리미리 받아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장년이 취업을 위해 마음을 내려놓은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체력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체력인증서를 첨부하는 센스와 적극성이 있다면 당신은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전에 경력을 살려 취업하는 것이 최상의 모습이지만 중장년층은 대부분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또 경력을 요구하니 이거 참 미칠 노릇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 미치고 화내고 억울해하고만 있기엔 현실이 너무 뻑뻑하죠. 그래서 이젠 경력을 대신할 자격증을 따고 관련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남는 건 시간이야. 이럴 때 자격증이나 몽땅 따놔야겠군. 이것저것 따놓으면 언젠가 뭐라도 쓸모가 있겠지. 하면서 자격증 따기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보안관은 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여러 개라도 가점은 한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또 학교보안관을 원한다면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다가 80문항 중에 4문제만 틀려도 낙방하는 경비지도사를 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무료인데다가 온라인으로 몇 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면 되는 학교안전지도사를 따는 게 나을까요? 또 경비원을 원한다면 저 어려운 경비지도사보다는 교육비 10만 원에 4일간 출석 수업을 받고 거의 다 합격하는 시험을 보고 이수증을 받는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경비지도사를 따면 관리직에 지원할 수도 있고 같은 경비원이라도 수당을 더 주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업 상태로 1년을 매달려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단 간단한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고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없는 경력을 대신할 자격증이나 취업 교육은 원하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쓸모없는 자격증을 수집할 만큼 삶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인터넷을 뒤지며 이 자격증, 저 교육을 따져보는 분들은 절대 자격증 장사꾼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월수 500만 원, 확실한 취업 보장 같은 광고 문구를 믿지 말고 취업 사이트 검색창을 믿어보세요. 취업 사이트 구직 조건에 원하는 자격증 이름을 넣고 검색을 눌러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취업 장사꾼의 돈벌이 수단인지 정말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쓸만한 팁이죠. 흔히 민간 자격증 100장보다 국가 자격증 1장이 낫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국가 자격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심하게 과장한다면 민간 자격증은 돈만 내면 딸 수 있어서 그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정확히 세운다면 민간 자격증이나 민간 교육 이수증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차 경쟁이 심해지는 시설관리자나 건물관리 경비원에 도전할 때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을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00원을 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을 4시간만 들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나 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따기가 너무 싸고 쉬워서 효과가 의심된다고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이런 적극성과 준비성을 가진 지원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점이라도 더 주거나 최소한 동점자가 나온다면 이런 지원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국가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이든 다다익선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격증과 수료증이 최고입니다. 참고로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이력서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자격증과 교육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백의 체력인증, 학교안전지도사, 경비원 신임교육, 승강기 관리교육에 더해 소방안전관리자와 대한적십자사 CPR 교육인데요. 시설이나 건물, 학교 관리자에게 필요한 팔방미인격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하루 8시간씩 3일간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교육비는 14만 4천 원에 시험이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지만 시설관리 쪽에 취업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또 대안적 십자사에서 하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8시간 받으면 CPR 교육 수료증을 딸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7만 원이고 유효기간은 2년인데요. 정부 일자리에 지원하실 때 그 가성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비우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고 꼭 필요한 가성비 높은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따놨다면 이제 채용 정보에 발빠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고용정보 시스템인 워크넷은 물론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민간 채용 사이트에 자주 들러야 하는데요. 요즘엔 나이별, 직종별로 특화된 채용 사이트도 많으니 꼭 찾아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들러서 채용 정보만 살짝 보고 가는 눈팅만 해선 안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 목표하는 직종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른 버전으로 서너 장 등록해 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채용하면 바로 사라지는 공고도 많고 기본 공고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습니다. 참새 방앗간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둘러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 사이트마다 내 사정에 맞는 맞춤 채용 설정도 해놓고 채용 공고를 놓쳤더라도 관심 기업으로 설정해놓고 알림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요즘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는 물론 시 단위 행정기관에서도 채용 공고는 물론 취업시장 소식, 무료 취업 교육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많이 운영합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로화대처럼 해당 지역 거주자만을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공고도 많으니까 꼭 사는 곳에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설정해놓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은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자주 둘러보시고요. SNS 활용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블로그는 이막쌤이 운영하는 취업 환승소, 카페는 은퇴 후 50년, 네이버 포스트는 브라보 마이라이프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기타 소소한 얘기를 드리자면 잡코리아 같은 구인 구직 전문 사이트는 단순히 채용 정보만을 얻기엔 아까운 면이 많습니다. 시니어 채용관이나 장년 워크넷 같은 장년층에 특화된 정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색창에 급여나 자격증, 우대 조건, 60세 이상 채용 같은 관심 단어를 넣고 돌려보면 최근의 취업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엔 기존 채용 사이트에 없는 특별하고 좋은 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열악해도 바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채용 박람회엔 허름한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채용 담당자와 바로 1차 면접을 한다는 마음으로 깔끔한 옷을 입고 준비하고 간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나치게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적당히 가리고 장점을 부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겠죠. 자기소개서는 살아온 삶의 희로애락을 소개하는 인간극장이 아닌데도 장황하게 감동을 주려는 글이 많죠. 자기소개서엔 성격과 경력의 장점과 적극성을 어필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비록 나이를 좀 먹었어도 취업시장 문이 좁아져도 잘 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원하는 직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갖춘다면 다양한 채용 정보에 발빠르게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에다 적극적인 취업 의지까지 갖춘다면 나이의 벽도, 무경력의 벽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여러분의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알아야 산다 TV였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